엔터가 어떤 빅 트렌드가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베팅을 할 수 있는 어떤 배포와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되니까. 저는 SM이 그래도 눈에 많이 들어와요. SM. 요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엔터주들은 그동안 아티스트 중심으로 이 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시장에서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좀 선호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이 최근에 좀 주목받는 이유, 또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떨지 우리 엔터 쪽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번 진짜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분인데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어느 전문가보다 모시기 어려운 우리 김건우 기자님. 또 섭외를 해주셔서 네,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저랑은 같은 부서에서도 오래 일했고. 이거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방송이 되는 편하게 거죠? 되죠. 네네네. 네. 그때 참 힘들었어요. 욕만 하지 말고. 네, 힘들었습니다. 네. 꽤 시간이 지났죠 지금? 그럼요. 제가 올해 기자가 2004년부터 했는데 연예부 한 6년 반 정도 했었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계속 증권부 기자를 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한 5년 정도를 이제 여기 김성호 부장님하고 함께했죠. 그러게요. 한 5년 정도 같이 했었고 제가 엔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진행일 때 그때 이제 우리 김건우 기자는 엔터 쪽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었고 제가 가서 아주 연착륙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우리 후배 기자입니다. 엔터뿐만 아니라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당히 아주 만방의 이름을 떨치는 기자. 네, 잡주에 오늘 원래 기자. 좀 가면 쓰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제가 보통 좀 기사를 쓰면은 메일도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그게 철칙인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실제로 가면 쓰고 하면 안 되겠냐고 질문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엔터주의 강세 배경이랄까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엔터가 어떤 빅 트렌드가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과거에 돌이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한류하면 1차 한류가 뭐 겨울 연가다 뭐 그래서 드라마 한류 왔었고 2000년 이제 초반 때는 이제 그 K-팝이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드라마와 K-팝이 전부 다 인기인데 어떤 점에 다르냐면 과거에 이제 K-팝이 인기일 때는 글로벌 인기가 없었어요. 어떤 점이냐면 그때는 글로벌에서 음반이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SM에서 파리에서 SM타운 콘서트를 했는데 SM타운 콘서트를 했던 이유는 유튜브에서 가장 접속이 많았던 지역이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하지만 거기서 팔았던 거는 이제 뭐 MD의 조금은 MD 정도지 음반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음반도 팔리고 드라마도 보고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엄청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빅 트렌드가 왔고 그 트렌드를 과거에는 어떤 대기업 CJ E&M 주도였다 한다면은 지금은 중소부터 대형 기획사까지 전방위로 활약을 해서 주목할 만한 시기다. 보통 이제 음반은 잘 안 팔잖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음원적인 거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알려지고 실제적으로 소장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반을 사는 수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반을 출시하고 아티스트가 인기를 얻을 때에 실제로 이 아티스트가 얼마만큼 인기를 한꺼번에 얻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음반 외의 제품 만들지를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를 좋아하면 음반부터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은 그냥 우리가 스트리머 듣더라도 소장을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한 작년부터 계속 방송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신인인데 얼마 안 됐는데 역대 최고 뭐 음반 판매를 했다. 그게 금방큼 음반 판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투자를 할 때 보면은 각 업종마다 투자 포인트라는 게 이렇게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엔터 업종 접근 포인트가 궁금한 게 엔터는 수익 모델도 조금 다르고 우리 일반 제조업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뭐 물건 찍어 파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근데 반면에 엔터는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주식을 공부하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 엔터를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정보가 가장 많이 공개돼 있어요. 주식시장은 비대칭의 시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이 A라는 회사가 수주를 받아. 근데 수주는 분명히 6개월 전에 했을 텐데 우리는 그게 제품이 출시될 때쯤에 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반영된다라는 거는 그 분기 실적도 3개월 뒤에 나와야지 알기 때문에 이게 뉴스에 팔아라. 그 선취매 이슈들은 항상 있는데 엔터는 사실 그 이슈가 많이 없어요. 왜 없냐면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의 일정에 대해서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음반이 나오고 얘가 어디에 뭐 출국을 했고 그리고 그 음반의 반응도 알 수 있어요. 멜론 이런 사이트에 보면 순위가 나오고 스포티파이든 글로벌에서도 다 나오고 애플 뮤직에서는 순위가 전 세계로 다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엔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과거랑 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엔터 지금 대장주 중에 하나가 과거에 어닝 쇼크를 낸 적이 있어요. 어닝 쇼크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콘서트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지만은 현재는 엔터사들이 어떤 전부 다 기획사들이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비용 통제를 합니다. 비용 통제를 해서 크게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면 기획사하고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실적 차이가 엄청 크게 나지 않아요. 회사가 애널리스트한테 숫자를 알려줘서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연간 실적을 또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기에 대한 리포트도 내고 그럼 낼 때의 투자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 리포트를 한 3-4개를 읽어보시면 아, 이 회사는 어떤 거에 주안점을 가져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가수 기획사다. 그러면은 아티스트의 음반 활동, 두 번째는 콘서트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적인 어떤 연예 활동적인 거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티스트의 인기에 대한 거는 아까 음원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일단 광고 모델하고 광고가 어느 회사에서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어떤 주식 초보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덜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수 기획사 얘기했지만 영화 우리가 시사회 같은 걸 미리 하거든요. 시사회 하면은 이 뉴스도 읽지만은 그 블로그에 다 후기가 올라와요. 이제 막 영화가 재밌네 재미없네. 그럼 그거를 보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어떻겠구나. 그리고 OTT 시대가 되면서 OTT 라인업 1년 전에 거의 공개해요. 이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가 제이 콘텐츠리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그게 오른 게 결국엔 오징어 게임 다음에 라인업이 뭐가 있냐.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지옥.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애널리스트 시각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엔터는 주식도 꿈을 줘야 되지만은 가장 꿈을 줘야 되는 건 엔터거든요. 엔터는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것 같은데라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실적보다는 실제로 그 꿈의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하이브가 NFT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두나무가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막 리포트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 방탄소년단의 NFT가 얼마가 될 건데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숫자를 예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이 사업은 될 것 같아. 하이브랑 두나무는 얘기한 게 없거든. 어떻게 뭘 팔겠다. 그렇지만은 그거에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그 꿈을 믿고 베팅하는 거죠. 상상이 맡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면은 업황과 기업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제이 컨텐츠들이 방금 얘기해서 그러긴 한데 라인업이 그렇게 미리 확정되다 보니까 그 주가가 미리 반응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지리산도 그 전에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리산, 에이스토리 이런 회사도 오르다가 보고 재미없다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옥이 지금 19일 날인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제이 컨텐츠를 그 앞전에 찍었다가 최근에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지옥은 시작도 안 했단 말이지 이게요 지금. 근데 그러면 이걸 타점 잡는 거에 있어서 상당한 좀 리스크가 있잖아. 이거 투자할 때 어떤 투자 시점. 그거는 꼭지 팔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히트가 쳤어. 그러면 그때 오징어 게임 다음에 작품 뭐가 있지? 지옥이 있네? 그럼 사실 그때 타이밍에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 이게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파는 거죠. 굳이 그걸 끝까지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 본인 생각하는 수익률일 때 파셔라. 나는 10%만 먹어도 만족스러우면 그때 파시고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될 것 같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 처음에 방송됐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반응 엄청 안 좋았어요. 뭐 여혐 논란, 뭐 각종 논란이 있었는데 번역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관심이 쭉 없이 그냥 오징어 게임의 소재만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뒤늦게 다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징어 게임이 이게 순위가 몇이지? 확인을 하고 넷플릭스 다 볼 수 있어요, 나라별로. 그러면 예상되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사실은 베팅을 해야죠. 그때 베팅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노력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베팅을 할 수 있는 어떤 배포와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되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와, 그런 타이밍 잡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엔터는 이게 게임도 마찬가지긴 해. 게임도 이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이번에 NC소프트도 보시면은 동일해요. 어떤 거냐면 다 비슷한 패턴인데 게임 론칭날 떨어져. 왜 떨어지냐? 우리나라 유저들은 워낙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평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뭐 했대 뭐 했냐면서 쭉 떨어지다가 그 다음날에 구글 플레이 순위 보고 올라와요. 지금도 NC소프트도 발표한 날 10% 떨어졌다가 구글에서 1위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뒤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게임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게임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 게임은 비공개 시범 서비스가 있어. CBT. 이 우리가 두세 번의 CBT를 하고 뭐 OBT도 하고 그다음 론칭을 해요. 그 사이가 한 3, 4개월 시간이 걸려요. 그거 다 기본적으로 참가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CBT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은 내가 그 지정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그 발품도 팔아야 되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했을 때 재미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같이 게임을 잘 안 하는 사람이 했는데 재밌어. 이거 뭔가 대박의 조짐이 있는데? 그럼 사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하게 되면 후기들이 대부분 있어요. 어딨냐? 이 DC 인사이드에 이런 갤러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막 평을 올려놔요. 이게 어느 게임이랑 비슷하고 뭐하고 올려놔요. 그거를 보고 내가 해본 게임이랑 해서 괜찮다 싶으면 고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올해 제일 많이 올랐던 게임이 데브시터잖아요. 게임주가. 게임 론칭하고 올랐어요. 게임 론칭 전에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좀 게임을 해봤으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엔터보다 더 어려운 주예요. 저도 게임을 담당을 해봤지만 아니, 게임 요즘도 게임해요? 그럼 게임 엄청 좋아하죠. 네, 예전에 같이 다닐 때 지하철에 타기만 하면 게임했는데. 그렇죠. 아이템 다 사고. 직업이잖아요. 아이템 다 사고. 그럼요. 그 게임 같은 경우도 어떤 예상을 하시면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데브시터처럼 10배를 먹을 수는 없겠죠. 그건 먹을 수 없겠지만은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갈 수 있다.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 과거에 이만큼 랠리했던 회사가 옛날에 컴투스가 그만큼 랠리를 썼어요. 컴투스가 그 당시에 지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올라갔던 게임이 낚시왕이었어요. 낚시왕. 네. 그 낚시 게임인데 한국에서는 안 됐어요. 난 해봤는데 그거 그렇게까지 뜰 게임이 아닌데. 근데 해외에서는 그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높은 순위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데이터들이 그러면 게임 순위 데이터들이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심 있으시면 계속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 PC방 게임 순위도 매주 공개해요. 그래서 이 PC방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요새는 장외시장에 대한 것도 게임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외에서 해외 뉴스에 따라 연동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발품을 파시면 그리고 한국 게임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외국에서 리뷰가 많이 나와요. 리뷰가 나오고 그럼 런칭 뒤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그것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분석을 본 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추후에 최근에 뭐 여러 뭐 SM도 있고 YG도 있고 여러 뭐 엔터 회사들이 있지만서도 JYP가 네. 눈에 띄게 주식시장에서 핫해요. JYP가 이제 그동안의 다른 엔터사들보다 많이 조용히 있었죠. 두 번째는 가수기획사 접근할 때에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럼 JYP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JYP는 연차가 어린 아티스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인기가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JYP는 다른 기획사들보다 데뷔의 성공 확률과 그 성공 시킬 때의 시간이 짧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라던가 지난해 말 정도에는 이런 아티스트를 이제 트레이닝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스트레이키즈라던가 아니면 데뷔 이제 예정인 뭐 스튜디오 제이라던가 아티스트들 데뷔가 계속 맞물려져 있고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JYP가 이제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JYP의 다른 엔터사들하고 차별화됐던 거는 JYP는 원래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우리는 엔터 예전에 팔았죠. 아티스트만 박진영 우리 프로듀서가 흑역사. LA에서 네네네. 음식점 했죠. 네, 갈비집인가 삼겹살집인가 했었죠. 네, 그 뒤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 영화도 나갔었고. 네네. 하지만은 지금은 최근에 하이브보다 먼저 두나무랑도 손을 잡았었고요. NFT죠. 그리고 디어유 이제 상장하고 있는 디어유에도 투자를 했었고 어떤 본인들의 IP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가 훨씬 더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좋게 보는 게 아닌가. 키높이를 맞추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이브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1등인 하이브와 2등, 3등을 이제 갖추고 있는 뭐 JYP, YG
이 SM 같은 경우에 시총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은 비슷해요, 스토리는. 그래서 어느 한 회사가 주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과거처럼 인기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강점을 갖고 글로벌에서 각 공략을 잘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올라가면 JYP나 SM, YG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증시 시장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SM, YG, JYP를 전통의 이제 엔터 3대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 SM은 매각건이 지금 막 걸려가지고 좀 뒤숭숭하잖아요. 솔직히 회사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뭐 YG는 이제 뭐 하여튼 그 1년에 좀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계속 뭐 회사가 지금 중추적인 아티스트라고 하는 빅뱅도 좀 그렇고 그렇게 또 좀 혼란을 겪고 있고 오히려 그 세 개의 기업 중에서 그나마 JYP가 지금 제일 뭔가 사업을 하기에 형편이 낫다. 마음이 편하다. 지금 뭐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데. 저는 SM, YG, JYP가 그런 일련의 상황들하고 별개로 모든 이제 뭐 인터넷 기업이든 글로벌 엔터사들이 손을 잡고 싶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물었던 게 SM 건이었어요. SM은 CJ에서 왜 사냐? 근데 그럼 저도 물어봐요. 지금 이게 SM이 처음에 이제 모 매체에서 단독 기사 나온 게 2,000억에 판다였어요. 그게 지금 한 6,500억, 7,000억까지 올라왔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물건값이 3배가 뛰었는데 그걸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것이 지금 엔터사의 좀 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번외적으로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왜 사냐? CJ가 지금까지는 어떤 CJ는 한류를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갖고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CJ를 지금 키웠던 거는 방송하고 영화였어요. 근데 영화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고 방송은 OTT가 들어오면서 방송 본인들이 갖고 있는 케이블 TV의 영향력이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 줄어드는 건 사실 광고 쪽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CJ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음악 쪽이거든요. 음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는 SM 같은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글로벌 쪽에서 뭔가 해보려면. 그럼 SM은 지금까지 일본에 집중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일본으로만 보면은 일본이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이고 그리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팬층을 갖고 있고 그래서 키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도 키스트 밑에 있는 일본 케이블 TV를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일본에 대한 걸 다 갖고 있는데 반면에 SM이 못했던 거는 아시아 외적인 시장에 대해서 크게 공격적으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SM 입장에서도 이승우 회장님이 본인이 이제 경영권을 주장을 이제 본인이 경영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글로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CJ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 뭐 매각이든 아니면은 오너의 어떤 법적 이슈든 그런 거 외적으로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 거죠. 확실히 3사가 결이 좀 많이 달라졌다. 네. 예전에 우리가 보던 그런 엔터의 결이 아니다. 뭐 음반 내고 콘서트 하고 단순 구조의 어떤 수익 구조가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장돼 있는 엔터사들 엄청 많잖아요. 네, 많죠.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상장사 중심으로 본다고 이렇게 보면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엔터 즉 엔터사? 기자 보기에는 뭐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저는 SM이 그래도 눈에 많이 들어와요. SM. 아까 제가 키높이 맞추기를 얘기했잖아요. SM이 지금까지 하이브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어떤 인기 척도 말고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위버스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이번에 하이브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뭐 이런 거 했을 때 얘기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예요. NFT 그리고 위버스하고 V-라이브 통합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글로벌 신인 라인업 이거 SM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SM이 이번에 DOU가 상장을 하잖아요. 이제 DOU가 지금 상장을 하면은 5,200억 정도 밸류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났죠. 17조 원이 몰렸으니까 1,600대 1 됐었죠. 우리가 위버스 플랫폼을 증시에서 얼마 정도 받는지를 보시면 몇 조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위버스 플랫폼이 뭐래요? 아티스트에 대해서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라이브 콘서트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해외 아티스트에 대한 것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글로벌 K-팝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엄청난 거죠. 근데 DOU가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죠. 내년에 DOU가 지금 이제 라이브 콘서트 부분을 안에 넣을 거고 그리고 NFT 사업도 할 거고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 영입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하이브랑 사업 구조는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시총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여기서 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M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훨씬 더 이제
DOU의 어떤 사업 비전에 따라서 연동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DOU의 주주사가 JYP거든요. 실제로 JYP가 SM하고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JYP하고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 자연스럽게 더 부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CNC는 어떻습니까? SMCNC는 이제 콘텐츠 제작 업체니까 콘텐츠 제작이라는 방송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SM그룹이 콘텐츠 제작이 SMCNC 예능 쪽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키스는 드라마 쪽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은 드라마 관련주들이 엄청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CNC가 더 주목받을 일이 오지 않을까. 왜 오게 되냐면 OTT들이 지금은 드라마 콘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면 예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능의 장점은 시리즈물로 장기간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고정 패널 외에 지속적인 패널을 영입을 해서 더 팬층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회가 재미없어 다음에는 재밌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비 적게 들어요. 장점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았냐? 워낙 한국적이거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농담을 자막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한국 콘텐츠에서 얼마큼 올라왔냐에 따라서 이게 내년에 어떤 예능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주목도를 달리하지 않을까.